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 2명, 어제 오후 5시까지 1명에 그치면서 한 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완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제주도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에 대비해 제주 안심코드를 활용한 방역망 가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도민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선별진료소. 하루 3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던 지난달보다는 많이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지난 8일 제주시 보건소 검사 건수는 279건으로 3주 전보다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든 데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로 접촉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제주 지역 신규 확진자는 그제 하루 2명에 그쳤는데요. 지난달 18일 이후 34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면서 제주도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양성자가 나타나는 그 클러스터나 그 영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 민감하게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다시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제주도는 제주 안심코드를 활용해 빠르게 동선을 파악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안심코드는 출시 3주 만에 다운로드가 10만 건을 넘기는 했지만 설치업소는 6천여 곳으로 전체 업체 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역학조사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입업소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수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빠른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접촉자를 빨리 분류하고 또 지역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제주 안심코드입니다. 특히 제주 안심코드를 활용한 역학조사 사례가 아직 없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오는 17일 이후 거리 두기가 완화될 경우 다음 달 설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지역 간 사람 이동이 늘어날 수 있어 당국의 철저한 방역망 구축과 도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사실상 언론사에 맡겨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선정에서부터 결과에 대한 수용성 여부까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한 도의회의 질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입니다. 언론사가 자체 비용을 들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제2공항에 대한 찬반 문항을 포함시키고 공무원과 협의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가 제2공항 찬반에 대한 결과만 국토부에 전달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론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도와 의회는 여론조사를 언론사를 포함한 다른 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안심번호를 통한 조사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나 의회가 직접 수행하기는 지금 어려운 그 법적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이에 따라 도와 의회는 당초 어제까지였던 여론조사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여론조사 주관 기관을 선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가 도와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국토부도 어쨌든 2019년 2월에 당정 협의를 했고 그 결과 도민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많지 않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전체 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씩 2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실시하는데 주관사 선정과 안심번호 신청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20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연초부터 제주에 불어닥친 폭설과 한파로 월동 채소 피해가 심각합니다. 아직 수확하지 못한 노지 감귤에도 냉해가 발생해 상품 출하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눈이 덮인 제주시 구자읍 중산간의 월동무밭. 눈 속에서 나온 물을 잘라보니 추위에 노출됐던 무 상단부에 언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고지대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검은 줄이 생깁니다. 얼어난 자국에. 그것은 이제 상품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최근 한파로 월동무 재배 면적 4,000헥타르 가운데 80%가량이 냉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정당국은 월동무 피해 면적은 3,200헥타르, 양배추 1,400, 브로콜리 800, 콜라비 270헥타르 등 모든 월동 채소 재배 면적의 90%가량 냉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확이 늦어진 감귤원도 비상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귤이 얼어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특히 언피해가 많이 나왔는데 언피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과육이 변하게 됩니다. 맛도 변하고 과피에는 과피 색도 변하기 때문에 이런 감귤은 기본적으로 상품으로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언피해가 발생한 감귤원 면적은 제주시 중산간을 중심으로 1,100헥타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농정당국은 저지대 감귤원의 경우 추위가 풀리는 대로 일찍 수확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에 냉해까지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최악의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기간을 마친 접촉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격리 생활을 끝내는 동시에 2주간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양이 많은 데다 한 곳 한 곳 찾아가야 해 수거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 MBC 김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플라스틱과 비닐 등이 담긴 주황색 폐기물 봉투 2개가 놓여 있습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택에서 격리됐던 주민이 격리가 해제되면서 내놓은 폐기물들.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이 주황색 의료 폐기물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할 때와 달리 소독약을 먼저 뿌린 후 준비해온 비닐에 폐기물 봉투를 넣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2명에서 6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최근 쓰레기 배출량이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하루 배출량은 10에서 20kg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370kg을 기록했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격리 해제 명단이 매일 다르니 주소를 보고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군데 많은 장소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수거를 할 수 있는 동선 파악을 또 우리 위치를 보고 또 해야 된다는 점도 있고. 관할구청에서는 명단이 확정되면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화로 안내하고 있는데 지금 갈 건데 이제 문 앞에 내놓으시면 되시고요. 네, 양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늘어난 업무량에 인력 부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 버리니까 인원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늘어난다면 저희가 뭐 기간제를 더 채용을 하든지. 오염 위험 때문에 쌓아둘 수 없는 폐기물들. 앞으로 몇 곳을 더 가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주황색 봉투를 찾아 서둘러 움직입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현재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내린 눈으로 현재 어리목에는 63.9cm, 산천단은 41.9cm의 적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눈과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산지에는 최고 8cm, 중산간은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이면 산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산간 이상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점점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쪽에서 비교적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내일 낮에는 기온이 두 자릿수를 보이면서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겠고요. 금요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4도, 서부와 남부는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지만 평년보다 약 2, 3도가량 낮아 춥겠는데요. 북부는 6도, 서부와 동부는 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도서 지역에도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낮 기온 6도에서 8도 선이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해서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바람이 갑자기 강해지는 급변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또 현재 서쪽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력거래소 김영환 제주본부장과 직원 일동이 100만 원, 아라 요양병원장 이유근 씨 100만 원, 주식회사 시온 요양기관 대표 및 직원 일동이 40만 6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오영훈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약속을 환영한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오영훈 의원이 위자료 용어를 문제점으로 인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황수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업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황수 신임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별자치도 경찰위원회 구성을 통한 치안 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황수 청장은 올해 58살에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89년 간부 후보 37기로 경찰에 입문해 전북 완주와 완산경찰서장, 경찰수사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섬이나 산간 지역 등의 물류 배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류 취약 지역의 배송비를 지원하고 물류기업 등은 섬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섬이나 산간 지역의 배송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의 경우 11배 비싸 가계와 농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점수 미달 학생은 106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08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 2학년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글 해득 수준을 검사한 결과 미해득 학생은 지난해 6월 192명에서 12월에는 7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제주도가 올해 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대치로 잡았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재정 집행률 목표율을 92%로 설정하고 상반기 일자리 사업과 SOC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집행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지난해 재정 집행률은 90.92%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제주시 산지천 동문재래시장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재해 예방 사업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 사업에 471억 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태풍 등 집중호우에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산지천 일대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조천읍 와흘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는 30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집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